한 번이라도 보게 되면 계속 보게 되는 장전 시황 시작한다. 24년 12월 11일 시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테마에 대해 설명하겠다. 시장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탄핵 성공하고 윤석열 내려온다고 끝이 아니다. 새 정부가 구성되려면 반년 이상 남았고 떨어진 국격이 곧장 회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라에 악재가 발생했고 이후 해결이 될 경우 이러한 악재의 해결이 자국민에게는 호재이지만 외국인이 보기에는 큰 의미가 없다. 타국에 있는 사람들은 악재만 기억하며 이게 떨어진 국격의 회복 속도를 늦춘다. 박근혜 때와 달리 지금은 계엄 공포였다. 우리 국민은 현재 총 맞을까 우려하지 않지만 외국인 입장에서 휴전국의 계엄은 공포를 부른다. 해소되려면 꽤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국장의 부의 반등 가능성보다는 좀 오르다 다시 떨어지고 하는 종목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외국인은 현물에서 여전히 반응이 없고 선물 플레이 위주이다. 현물은 연기금이 받고 있는데 연말까지만 유지하다 연초에 다시 매도할 가능성이 있다. 지수가 상승한다 해도 코스닥 우위이며 코스피는 삼성전자 때문에 부정적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금투세에 이어 상법 개정까지 연내 완료된다면 이 효과는 1에서 2년 뒤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26년을 보는 투자자라면 국장은 장투 대상이 널렸다고 판단한다. 국장 인덱스적 결론은 조정은 매수 기회. 끝. 단기적으로 국장은 정상 종목보다는 테마 위주이다. 정상 종목 중에서도 저밸류보다는 고밸류가 우선이다. 상법 개정의 연결고리는 저평가에 있으나 이는 신정부 구성 이후 반년 이상은 지나야 찾아올 효과기에 지금부터 찾기보다는 내년에 생각해도 충분하다. 당장 보아야 할 부분은 코스닥에서는 바이오다. 연초 제뉴얼이 이펙트가 나올지는 정치 상황이 정하는데 나온다면 주역은 바이오가 될 가능성을 크게 본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계속 말했지만 난 두 개만 본다. 알테오젠 그리고 리가켄바이오가 전일 급등인데 눌리면 분할하면 된다. 이외에 이 둘보다 높은 상승률이 나오는 기업이 있겠지만 이 둘보다 신뢰가 가는 기업이 없기에 난 이 둘만 본다. 테마로 넘어가서 현 증시에서 가장 강력한 테마는 이재명 관련주이다. 이재명 테마가 심한 과열을 가는 이유는 전 국민의 놀람 효과다. 대선은 응당 2년 뒤의 일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찾아왔고 이런 갑작스러운 이슈를 시장은 가만두는 법이 없다. 대장주 오리엔트 전공의 차트인데 무서운가? 삼성전자를 보여주면 편안한가? 증시는 무서우면 접근이 어렵고 안 무서우면 접근이 쉽다. 주유소 알바 누구나 할 수 있지. 페이닥터 누구나 할 수 있나? 현실에서의 진입 장벽은 주식에도 적용된다. 누구나 사기 편한 종목은 누구나 샀기에 수익권이 쉽지 않다. 물론 낙폭과대 종목의 기나긴 세월 끝에 찾아오는 찐반등 구간에 시작점을 찾아서 샀다면 단기 큰 수익이라는 것이 가능하나 정확한 타이밍을 잡지 못하면 급락 후 횡보하는 유형은 고생시키는 경우가 많다. 삼성전자는 25년 또는 26년의 상황을 보고 매수를 고려해보면 되기에 쳐다보지 말자. 단기 낙폭과대라 상승할 수 있지만 단기 관점으로만 보는 것이 좋아 보이며 기간 대비 수익률이 저조할 것이라 난 이런 유형은 취급하지 않는다. 다시 오리엔트 전공으로 돌아와서 오연상이다. 과거 윤석열 대장주인 애니능률 차트를 보자. 2,000원 후반에서 시작하여 반년간 3만원을 찍는다. 대장주는 원래 살 수 없게 올려놓고 후발주를 키워준다. 이재명주는 과거 윤석열 테마 초기 지점과 유사한 상황이라 1에서 3개월의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형태이다. 다만 변동이 매우 심할 것이다. 단기 매매의 기술이 없다면 손절 나오기 쉬운데 후발주의 경우 이스타코 제외하고 어제 하루 오른 유형이 많고 종목은 좀 더 확산될 것으로 본다. 대장주는 추격보다 조정을 노려야 하고 후발주는 신규 형성 및 아래서 치고 올라오는 종목을 보자. 추가적 상승할 것으로 보나 대장주는 90% 이상 경고 또는 주의를 받은 심한 과열 단계이다. 오연상이 나온 상태라 30% 정도의 고점 대비 하락은 일반 종목의 5% 정도 밀린 수준이 된다. 물론 조정 없이 계속 가는 대장주가 있을 수 있지만 당일 매매 외에는 안 되는 것이니 대장주의 경우 눌림을 후발주는 돌파를 보면 되겠다. 급등한 영역이라 주린이는 진입을 자제하자. 이재명 관련주는 사법 리스크가 있다. 이재명 재판은 정치 재판의 성향이 강하다. 윤석열이 판을 깔아준 이상 유죄의 진행 가능성은 낮다고 보나 이재명주를 한다면 재판일자 다가올 경우 리스크로 인식해야 한다. 이재명주는 급등주 상태라 급등주 경험이 없는 경우는 접근이 쉽지 않을 것이다. 경협은 아직 위치가 낮다. 남북 경협은 민주당의 교과서 테마이다. 정치 논리로 주식 보지 말자. 또한 테마는 테마일 뿐 진짜 미래에 되냐 중요치 않다. 기대를 먹고 사는 과정이 주식이라는 것을 알면 된다. 현재 남북관계 완전히 끝일까? 과거에도 늘 이랬다. 남북 경협이 본격화된 것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인데 이때도 시작과 동시 노이즈는 있었다. 1996년 북한이 잠수함으로 침투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후 대북 지원과 투자는 모두 동결되며 얼음 모두에 들어간다. 그러다 1998년 고 정주영 회장이 소 1,000마리를 끌고 북한에 가서 진짜 남북경협이라 할 수 있는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다. 시간이 지나 개성공단도 들어서고 2004년에 개성공단 첫 제품이 생산되기 시작한다. 그러던 것이 2008년 박왕자 여사 피살 사건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은 중단된다. 2010년 천안함 사건이 발생했고 개성공단 제외한 남북교역은 올스탑이 된다. 2013년 개성공단은 잠정 중단되고 결국 2016년에 폐쇄된다. 김대중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업적이 16년 만에 모두 사라졌다.
이때 진짜 끝이라 생각했지만 2018년 트럼프와 문재인의 콜라보로 다시 한번 기대치가 발생한다. 판문점 선언이 그 시작이었고 하노이 회담이 마지막이었다. 또 다시 암흑기로 진입하여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고 올해 8월에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가 차단되었으며 10월에는 경의선 동해선 연결도로까지 일부 폭파되며 마지막 남은 남북 경제협력 프로젝트도 끝이 났다. 완전히 끝났을까? 의지의 문제이며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남북경협이다. 윤석열은 끝났고 국민의 힘이 집권할 일은 없어 보인다. 더민주 내의 대선주자 누가 되건 다시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가려 할 것이다. 늘 그랬고 역사는 반복된다. 과거 대장주였던 대아티아이의 흐름을 보자. 김대중 정부 당시에는 고평가 상장이었으니 빠졌고 노무현 때 급등을 한다. 이후 중간 침체기는 이명박 박근혜 시대이다. 다음 더 큰 박스는 문재인 정부다. 25년은 대통령이 누가 되건 민주당 가능성이 크다. 역사는 반복된다. 물론 아직 멀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고 곧장 남북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닌 반년 정도는 되려 더 냉각되는 사례가 앞선 문재인 정부 때 있었다. 따라서 대화의 장이 열리려면 2026년은 되어야 하기에 너무 멀었는데 중간 변수로 트럼프가 온다. 트럼프는 미국 역대 대통령 그 누구도 못한 일을 스스로 하고 싶어한다. 바로 북핵의 폐기다.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다. 날강도이긴 하지만 돈 빼앗을 때 사탕 하나는 물려준다. 북한은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과 직거래를 원하겠으나 그렇다 해도 국장 관련주는 늘 기대한다. 1차 게임 정도가 기대치로 작동할 수 있다 보는데 아난티, 대아티아이, 부산산업, 과거 대장주 전부 오래 쉬었고 위치도 부담이 없다. 위치가 낮은 것은 수급이 약하기 때문이다. 본게임은 신정부 이후가 될 것이나 현재 위치가 워낙 낮기에 이재명주 대응이 어려운 경우는 경협을 보자. 경협은 길게 또는 짧게 둘 다 된다. 역사는 반복되었으니까 이재명 급등주는 주린이 아닌 대응 가능자의 영역. 경협은 주린이도 할 수 있는 수준의 변동이 아닐까 보인다. 이재명과 경협으로 각자 잘 요리해보자. 코스피 코스닥의 경우 조정시 바이오를 보되 무서우면 지수 ETF를 보면 된다. 종목보다 확률이 높다. 이상 시황 맛집 내일 같은 날이었다.